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란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한 소설가의 소설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이 먼저 씌워지고 후에 소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닌데, 그렇다면 소설가에게는 미래의 사건을 예지하는 어떤 잠재된 힘이 있다는 얘긴가? (1838년) 에드가 앨런 포는 아더 고든 핌의 이야기란 끔찍한 얘기를 써서 출판했는데 내용은 이랬다.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는 우리를 시시각각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다. 우리 뒤에서는 분명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갈증과 배고픔이었다. 그러나 배가 보이지 않자 우리는 결국 제비뽑을 준비를 했다. 그것은 빨간 표시가 된 제비를 뽑는 사람이 나머지를 위해서 잡아먹혀야 하는 죽음의 게임이었다. 뽑힌 것은 파커였다. 머리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잊지 못할 나흘 동안 우리가 포식했던 식량이 되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끝내기로 하자. 그런데 포위의 소설이 출간된 지 약 50년 후인 1884년, 난파선의 생존자 3사람이 네 번째 생존자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들은 표류하던 중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동료인 선실급사를 잡아먹었는데,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소설 속의 인물과 똑같이 리처드 파커였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885년 극작가 에서 로우는 로버트라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한 희곡을 썼는데, 그것은 캐롤라인 호라는 배가 조난을 당했고 이 배의 마지막 생존자가 된 로버트가 겪는 체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희곡이 상연되고 며칠 후 정말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됐는데 생존자는 로버트라는 선원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소설가들에 의해 씌어지고 현실화된 미스테리들은 난파된 배의 얘기처럼 사고에 관한 것뿐만은 아니다. (1972년)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라스크가 필명으로 냈던 연애소설 검은 유괴자.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줄거리는 이렇다. 그래서 나 오늘까지 레포트 써야 되거든. 미안해. 영화는 내일 보자. 그 교수는 왜 그런다니? 변덕스럽게? 누가 아니래. 그럼 나랑 같이 쓰면 어때? 나 할 일 없는데. 정말? 그래? 소설엔 패트리시아라는 이름의 여대생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한다. 납치된 패트리시아가 끌려간 곳은 어두컴컴한 지하실. 혁명 테러 집단이 그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신문의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패트리시아의 몸값을 요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쓴다. 그러나 납치되었던 패트리시아는 혁명단의 일원이었던 흑인 남자 리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흑인 남자의 애인이자 혁명의 동지로 테러 집단에 남게 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제임스 라스크의 소설 검은 유괴자. 소설가 스스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필명을 사용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삼류 연애 소설에 불과한 그저 그런 소설이었다. 그런데 소설이 출간된 3년 후인 1975년 우익 집단의 유명 인사 랜돌프 허스트의 딸이 SLA라는 테러 집단에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묘하게도 딸의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과 똑같이 패트리시아였고 소설에서처럼 남자친구와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납치됐으며 이후 모든 사건은 소설과 완전히 똑같이 전개되었다. 소설을 읽은 FBI는 저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가능성을 두고 소설가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설과 사건이 똑같은 것에 놀란 것은 오히려 저자 본인이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이 실제 사건의 주인공 패트리시아 허스트. 물론 테러 집단이 소설을 읽고 흉내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납치된 패트리시아가 사랑에 빠져 혁명 전사가 되는 것까지 일치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 3년 전에 그 대란이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는데요. 첩보 소설이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이제 주변 국가들이 그 어떤 그 첩보전을 그린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소설 속의 이름으로는 이제 김광신이라는 사람이 쿠데타에 집권을 해서 일본과 이제 그 일본의 지원을 배후에 얻고 결국 남침을 시작한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김광신이라는 인물은 제가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인명록을 쭉 보고 차기 인민무력부장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하에 제가 그 김광신이라는 사람을 본명은 김광진인데요. 그 김광신 차수를 이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책 속에서 이제 김광신 그 장군이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를 실패해서 죽지요. 이제 죽는데 얼마 뒤에 신문을 보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소설이라는 게 그럴듯한,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 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작가가 예언가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책으로 출판된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미스테리한 일치가 나타난 사건이 있다. 여보세요. 뭐야?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나 참. 알았어. 그래. 1959년 캐나다의 몬트리올 위트니스라는 신문의 기자였던 텐지. 며칠간 특종의 압박에 쫓기던 그는 원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 텐지가 만들어낸 기사의 내용은 이것이었다. 1959년 8월 5일 오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한 계곡에서 2명의 벌목꾼이 신원불명의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가 발견된 부근엔 죽은 남자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과 함께 사금이 든 주머니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 기사는 그렇게 보도됐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녁 네? 경찰이라고요? 네, 기자님께서 쓰신 그 신문 기사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신원이 밝혀졌어요. 네? 사건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니까 결과도 먼저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짜로 지어낸 사건이 해결됐다니 무슨 말일까? 자신이 지어낸 기사와 완전히 같은 사실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다른 신문들도 보도한 것이 아닌가? 예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미래를 쓰는 소설가들의 미스테리. 혹시 소설가들에게는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예지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소설가가 어느 곳인가에서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을 소설로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